개인 파산 신청을 하실 때는 내가 개인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하나도 투입하는 돈 없이 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면책 허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파산 실무에서 주로 면책 불허가 나는 경우, 여러분들 개인 파산을 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만 받으려는 게 아니죠. 파산 선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면책 허가까지 받아 신용 회복을 받기 위해서 파산 선고 및 면책 허가 결정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물론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온다 해서 곧바로 신용이 100%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나도 신용정보원에서 5년 동안의 파산 공공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상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신용할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허나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러면 왜 파산 선고만 나고 면책 불허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무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가 많아서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면책 허가가 나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 면책 불허가 나오는지. 자, 파산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내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데, 내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 은닉 정황 등이 많이 보이면 당연히 면책 불허 결정은 나옵니다. 파산 신청 전에 이유가 일단 어쨌든 간에 자동차 명의가 변경됐어. 파산 신청 채무자가. 파산 신청 채무자 명의에 있던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됐어.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도 변경됐어. 그 다음에 파산 신청 채무자 통장에서 거액이 타인에게 이체됐어. 그 다음에 현금이 인출됐어. 그리고 내 개인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이런 관련 법원에 제출돼야 할 서류들을 허위로 위조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이건 무조건 면책 불허가고,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의 변경 같은 경우에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법원은 개인 파산 신청 채무자 명의들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재산을 하려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내 재산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앞으로 자동차가 있었어. 내가 개인 파산 신청자라고 해보게요. 이게 중고차 시세로 1,500만 원이야. 그런데 개인 파산 2개월 전에 어떤 개인의 명의로 넘어갔네. 그나마 이건 다행이죠. 근데 배우자 명의로 넘어가거나 직계 부모나 뭐 형제 명의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러면 누가 봐도 재산 은닉이잖아요. 허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2천만 원 갚을 돈이 있어. 근데 이 차 중고 시세가 2천이야. 그러면 이 차 너 가져. 그리고 그 채무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편파 변제의 문제는 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법원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아, 완전한 재산 은닉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보험계약자 변경하면 뭐가 문제되냐? 아, 달라지죠. 내 앞으로 있던 보험에 대한 이 보험이 해약 환급금이라는 거는 내 개인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 배우자 명의로 바꿔봐요. 그럼 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주체는 내 배우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해도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소명이 안 되면 무조건 면책 불허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 보여서 이런 행위들을 하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부인권을 행사해서 계약자 명의 변경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만큼의 돈을 재산에 반영해서 법원에 투입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조금 소명이 안 되거나 약간 정황이 심하다. 그럼 무조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치 등등등. 이거는 개인 파산법에 아예 기각 사유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하신 분들 개인 파산 하지 마세요. 물론 주식이나 이런 사행성 등이 전체 채무에 차지하는 뭐 비중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재판부에서 재량 면책이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도 형성되신 분들이라면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거의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요. 멀쩡한 30대가 일주일에 2번만 알바하면서 한 달에 내가 80만 원밖에 못 보니 개인 파산 신청해.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를 면책 허가를 당연히 안 시켜주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5일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소명을 해서 그 주 5일 근무는 하지 못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까. 고의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적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것도 면책 불허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개인 파산 신청 채무자의 서류들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의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뭐하라고 보증명을 자꾸 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셔,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해도 법원이 의심스러운 것을 해결해 줄 만큼의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면책 불허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인들이 들어보셔도 저 사람을 개인 파산 면책까지 해주기에는 뭔가가 다 찝찝한 것들이잖아요. 뭔가가 다 찝찝한 것. 그러니까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실 때는 내가 개인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하나도 투입하는 돈 없이 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면책 허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